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46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요. 동사 파트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시제와 태를 정리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동사 파트에서 남아있는 하나, 조동사 정리하게 될 텐데요. 총 4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조동사는요.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코 만만치 않은 아이가 조동사인데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은 할만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일단 오늘 거부터 정리하죠. 유닛 46고요. 조동사 can, will, may, must, have to와 같은 기본 조동사 정리할 텐데 조동사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개요 잡고 하나하나씩 내용 살펴본 다음에 기출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586번부터 595번까지 10개의 기출 문장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동사 개요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조동사의 종류 및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동사는 큰 틀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를 보조해주는 조동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문법적 역할을 하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미를 보조해주는 조동사의 역할에 집중하시게 될 거고요. 문법적 역할을 하는 조동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의미를 보조해주는 조동사 정리해 볼까요? 조동사가 의미를 보조해준다는 것은요.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의미를 다양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동사라는 것은요. 비동사, 일반 동사의 원형 앞에 붙게 되죠. 이때 조동사 자리에 어떤 조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조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그 뒤에 나오는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에 보조해주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의미는 다양하고 풍성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조동사가 있을까요? can, may, will, must, should, have to, used to, had better 등이 있습니다. 각각 고유한 의미들은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일단은 이러한 조동사가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원형 앞에 붙어서 어떻게 의미를 다양하게 해주는지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예문이 보이는데요. I swim every day, I can swim every day, I will swim every day. 세 문장에 공통적으로 swim이라는 일반 동사가 쓰여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문장의 swim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두 번째 문장의 swim 앞에는 can이라는 조동사가, 세 번째 문장의 swim 앞에는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can은 할 수 있다, will은 할 것이다, 이런 기본 의미를 갖고 있죠. 해석을 해볼까요? 저는 매일 수영합니다. 저는 매일 수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수영할 겁니다. 자, 똑같은 swim이라는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지고요. 어떠한 조동사가 붙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또 달라지네요. 이렇게 똑같은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어떠한 조동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의미가 다양하게 된다는 거, 이게 조동사가 의미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하나하나씩 이제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문법적 역할을 하는 조동사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have 동사, 두 동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조동사로 분류됩니까? 3번에 있는 두 동사, 얘가 조동사라는 건 알 것 같은데 우리 다뤘잖아요. 얘네는 좀 생소한데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는요. 현재 분사와 결합해서 진행형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과거 분사와 결합하여 수동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분사와 결합해서 진행형을 만들 때 비동사를 조동사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분사와 결합해서 수동태를 만들 때 비동사를 수동태로 판단해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요 정도입니다. have 동사로 가볼게요. 자, have 동사는요. 얘가 일반 동사로 쓰이게 되는 경우
가지고 있다, 먹다, 보내다, 기타 등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have 동사가 과거 분사와 결합하면 완료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때의 have 동사는 조동사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동사도 그 자체에 이다, 하다,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얘가 현재 분사 앞에서 진행형을 만들고 과거 분사 앞에서 수동태를 만들 때 조동사로 문법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만드는 조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have 동사도 그 자체에 고유한 의미가 있긴 한데 얘가 과거 분사 앞에서 이 과거 분사를 도와 완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얘는 문법적으로 조동사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동사 얘는 무엇을 하다라는 일반 동사로도 쓰이긴 한데 얘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 또는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게다가 이 두 동사는 비동사 혹은 일반 동사 앞에 붙어서 그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의문문 혹은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강조문을 만들 때 이 두 동사는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법적으로 조동사적 기능을 한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조동사의 특징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는 거 아주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하죠.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she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an에다가 s를 붙이면 어떨까요? 얘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다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 현재형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조동사는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세 번째, 조동사는 2개 이상 연속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문을 좀 볼까요? Will can swim every day. 이 문장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는 매일 수영할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데요? 근데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조동사 2개가 연속해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잘 보세요. can은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be able to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 문법적으로 괜찮네요. 의미적으로 네가 할 수 있다를 나타낸다면 will be able to swim every day. 나는 매일 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동사는 2개 이상 연속해서 쓸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하나 챙겨가면 되겠죠. 근데 사실 얘는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얘네들의 의미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동사 2개가 연속해서 쓰이면 조동사가 조동사를 의미적으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조동사의 특징까지도 한번 잘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조동사의 의미를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조동사, 기본 조동사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의미만 훑어드리고요. 얘 정확한 쓰임은 기출문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동사 can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봤더니요. 능력, 허가, 그리고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죠? will로 살짝 가봅니다. 주어의 의지, 미래에 대한 예측, may로 갔더니 추측, 허가, 금지, must는 의무, 금지, 추측, have to는 의무, 불필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의 조동사가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의 조동사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동사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숙지를 하셔야겠고요. 문장이나 맥락에 따라서 적절히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조동사 can부터 가보죠. 대표적인 의미는 능력,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동사 can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be able to 동사 원형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동사 can에 능력 말고도 허가, 즉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네요. 밑으로 가시면 can't, can을 부정해서 can't로 만들어 쓰게 되면
강한 부정적 추측을 나타내서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구나 이걸 보셔야겠죠. 절대 100%는 아니고요. can't가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부정적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당연히 문장과 맥락 상황에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적어도 이 조동사 can이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는 건 알아야 문장이든 맥락 내에서 적용을 해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게 될 겁니다. 웰로 가볼게요. 주어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보이는데요. 주어의 의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네요. 자, 뭐뭐 할 것이다, 하겠다라고 해석이 돼서 주어의 의지를 will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예측. 자, will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할 것이다, 일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는 뜻은 똑같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맥락 내에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리고요, 계획된 미래나 예정된 미래의 경우에는 be going to라는 것을 쓰기도 하죠.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조동사 may로 가볼게요. 조동사 may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추측, 그런데 약한 추측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라고 봤더니 허가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조동사 can이 허가로 쓰일 때와 조동사 may가 허가로 쓰일 때 바꿔서도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죠. 조동사 may의 금지의 의미가 있대요. 이렇게 may not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must로 갈게요. 의무, 금지, 추측인데 모두 다 강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뭔가 좀 센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강한 의무 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금지는 금지인데 강한 금지 이렇게 must not처럼 부정을 하게 되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강한 의무나 금지 이거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3번 강한 추측 별표를 쳐두셔야겠습니다. 자, must에 이런 강한 추측의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미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must 다음에 비동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must가 강한 추측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100%는 아니겠죠. 따라서 must 다음에 비동사가 붙어 있잖아요. 강한 추측을 강하게 의심해 보시고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이게 맞겠죠. 적어도 must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적용도 해보고 말고도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have to 이것도 워낙 익숙한 아입니다. 기본적인 의미, 의무로 뭐뭐 해야 한다인데 얘는 강한 의무고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야 한다 해석상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불필요가 되겠죠. must에서 보시면 뭐뭐 해야 한다를 부정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금지가 돼요. 그래서 얘도 해야 한다를 부정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된다가 될 것 같은데 불필요가 돼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부정하는 모양도 봤더니 have to 앞에 doesn't, don't, didn't를 붙여서 부정을 하게 되거든요. 자, 부정하는 모양도 조금 특이하고요. 그리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를 나타내는 거 매우 중요하죠. 사실 이때 have to는요.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조동사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동사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조동사인 듯, 일반 동사인 듯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지금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중요하진 않고요. 의미만 정확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 조동사라는 것은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have to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to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과거형이면 had to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요. 조동사 다음에 not이나 never를 붙이거든요. 근데 얘를 보니까 마치 일반 동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doesn't, don't, didn't를 써요. 그래서 얘가 조동사인 듯 아닌 듯 하는 약간 애매한 아이라는 거. 그거보다 우리는 의미 파악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의 개요와 기본적인 특징들 그리고 5가지 조동사의 기본 의미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기출문장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586번입니다. even은 조차 심지어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요. exactly는 정확하게. like는 비슷한 형용사입니다. like 앞에 어가 붙어 있어서 비슷한 형용사라고요.
Friends, even best friends, don't have to be exactly alike.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정확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겠죠. friends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컴마 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 의미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동사 자리로 가봤더니 have to가 don't와 함께 쓰여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 금지가 아니라 불필요라고 그랬네요. have to 다음에 동사 원형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 명형장까지 가야겠죠. 해용사까지 한 방에 묶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요. 그냥 한 방에 가셔도 상관없겠죠.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정확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친구라고 해서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절친이라 할지라도 얘가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요. 그런 다름을 통해서 서로에게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밌기도 한 거죠. 587번 realize는 깨닫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He realized that he didn't have to be perfect at everything. 또 한 번 나왔네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완벽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에. 이 정도가 될까요? 이거 안 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he가 문장의 주어고요. realized가 동사네요. 자, 이 동사의 목적어로 접속사 대절이 쓰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he가 주어, 동사 자리에 have to 조동사가 didn't로 부정이 되어 있네요. 자, 비동사 나왔으니까 형용사까지 묶어서 보겠습니다. 전치사 명사인데 이 정도까지는 의미적으로 한 방에 가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that 이하를 깨달았겠죠. 그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모든 것에. 그렇죠. 어떻게 사람의 모든 일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고요.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편안히 살아야지.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또 뭔가 흐름도 깨지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고 모든 일이 또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됐네요. 요거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죠? 588번. fully는 완전히 부사가 되겠고요. charge는 충전하다, last는 지속되다 이런 의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형식 파트에서 살펴봤죠. Even when the battery is fully charged, it all lasts longer than an hour.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조차 배터리는 1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when이 접속사고요. 할 때를 나타내죠. 그 뒤에 주어, 동사 모양을 봤더니 be, pp,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부사 절 앞에서 even이라는 부사가 전체적으로 수식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시 문장의 주어 나오고요. 동사의 모양이 on last로 되어 있네요. 자, on라는 것은 will last을 축약한 겁니다. will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last까지 묶어서 보시고요. longer 더 오래라는 의미의 부사 비교급이죠. 그리고 then 비교급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의미 파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조차 그 배터리는 1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맥시멈 1시간 정도 이 정도로 의미 파악이 가능하네요. 자, 589번 at once는 동시에, focus on은 어디에 집중하다, effectively는 효과적으로. You can do two things at once, but you can't focus effectively on two things at once. 당신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일에 한 번에 동시에. 이 정도로 의미 파악해 볼까요?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더 잘게 나누셔도 될 텐데 이 589번까지 왔을 때 이 정도 문장은 이 정도까지만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주어고요. 동사 자리를 보니까 조동사 can과 이렇게 일반 동사 do가 묶여 있는 거죠. 우리 do 초반 부분에 살펴봤었죠. do는 일반 동사, 조동사 다 쓰인다고 그랬고요.
조동사 다음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일반 동사로서 다를 의미하겠죠. 무엇을요? 두 가지 일을 목적어까지 묶어보시고요. 전치사 명사인데 얘가 동시에 한 방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 나오고요. 다시 주어, 조동사 can't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묶어서 봐야겠죠. focus on이 덩어리긴 한데 뭐 부사 있으니까 한 번에 나눠주시고요.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구조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만 당신은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이렇게 되죠. 얼마든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는 있죠. 근데 양쪽에다가 한 가지 일을 할 때만큼 집중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can do, 할 수 있다는 의미죠. can focus, 할 수 없다는 의미죠. 이렇게 보셔야겠죠. can't가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또 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590번. beauty는 아름다운 명사가 되겠습니다. beautiful은 형용사고요. beauty는 아름다움입니다. nature, 자연, amazing, 놀라운, photo, 사진 되겠습니다. You can show the beauty of nature in Camptonville by sharing your most amazing photos. 당신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캠튼빌에서 당신의 가장 놀라운 사진들을 공유함으로써 직역하면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살짝 의역은 필요해 보이네요. 유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자리로 가봤더니 can show 조동사 can과 일반 동사 show가 붙어 있습니다. 자, 당신은 보여줄 수 있어요. 뭘요? 아름다움을 자연의 캠튼빌에 있는 즉 자연스럽게 캠튼벨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by 다음에 동명사는 여러 번 나왔죠. 뭐뭐 함으로써 그러면 by sharing 공유함으로써 무엇을? 당신의 가장 놀라운 사진들을 여기까지 한 방에 묶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미 파악할 때는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죠. 당신은 캠튼빌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진들을 공유함으로써 캠튼빌에서 찍은 사진이 있을 텐데 그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거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캠튼빌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보실 수 있겠죠. 우리 can show 가볍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591번. author는 작가, scientific은 과학적인, paper, 논문, 신문을 나타냅니다. 얘가 종이 말고 논문, 신문도 돼요. complex는 복잡한, language는 언어. 자, sound는요 명사로 쓰이면 소리인데요. 얘가 동사로 쓰이면 감각동사로 우리가 분류하지요. 뭐뭐처럼 들리다 이게 기본 해석인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말이나 글 등을 읽어보니 뭐뭐인 것 같다라는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뭐뭐처럼 들린다는 건 뭐뭐인 것 같다는 그런 의미로 연결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Many authors feel that scientific papers must use complex language to sound more scientific. 그렇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느낍니다. 과학적 논문들은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다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many authors가 주어고요. feel이 동사가 되겠네요. 이 동사의 목적으로 접속사, 대절이 쓰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scientific papers가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 자리에 must 조동사와 use가 묶여 있고요. 자, use 사용해야 한다. 무엇을? 복잡한 언어를 목적어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쓰였네요. 보다 과학적인 것처럼 들리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하나 참고 삼아 볼게요. feel 동사 다음에요. 접속사 대절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얘는 느끼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많은 작가들은 느낍니다 혹은 생각합니다. 다 된다는 거죠. 뭐라고 느끼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학 논문이 복잡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보다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고 들리기 위해서는요. 일부러 이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과학 논문이 좀 더 세련되고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어들, 복잡한 언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좋은 글은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우리 must use가 사용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의미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592번 strictly는 엄격하게, follow는 따르다, safety rule은 안전 규칙,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를 붙이면 이때 투부정사 의미가 하나로 딱 고정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겠죠. decrease는 감소하다, 줄다 이런 말이고요. possibility는 가능성, accident는 사고. You must strictly follow safety rules in order to decrease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당신 혹은 여러분들은 엄격하게 안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뭐 단순한 문장입니다. you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조동사 must와 함께 동사 원형 follow까지 묶어서 볼게요. 그런데 follow 따르다 무엇을 안전 규칙을 뭐 한 방에 가셔도 되겠죠?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덩어리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묶어서 가고요. 여기에 decrease가 포함되어 있고요. 줄이다 감소시키다 뭘? 가능성을 뭐의? 사고의.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다 묶어서 가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만 나눠도 괜찮다는 얘기죠. 당신 혹은 여러분들은 안전 규칙을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의미는 명쾌합니다. 593번.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prior knowledge는 사전 지식, bear on 뭐뭐와 관련되다, 뭐뭐와 관계가 있다 덩어리 표현입니다. situation은 상황이고요. 자, 593번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spontaneously 발음 자체도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이런 의미죠.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bear on 이가 재미난 표현인데요. bear만 따로 보게 되면 얘는 명사로 쓰이잖아요. 곰입니다. 얘가 동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bear 동사로 쓰이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니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참다, 견디다, 새끼 등을 낳다, 관련 짓다 이런 의미 등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나요? I was born in 장소 혹은 시간. 저는 이러한 장소에서 혹은 이러한 연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쓰인 born이요. bear의 과거 분사입니다. 새끼 등을 낳다? 그러면 나는 낳아졌다. 그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bear가 굉장히 재미있고 특징적인 단어고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Students may not spontaneously bring their prior knowledge to bear on new learning situations.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사전 지식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습 상황과 관련된 요 정도로 볼게요. 학생들이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 자리에 may 조동사부터 여기 동사 원형까지 묶어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bring의 목적어로 their prior knowledge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덩어리가 knowledge라는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사전 지식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전 지식이요? 새로운 학습 상황과 관련된 사전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상황이 있다고 할게요. 그 새롭게 배우는 상황을 조금 더 잘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이는 없더라도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을 총동원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전 지식을 불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살짝 사전 지식을 어떻게 불러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의 전체 글에서 포함되어 있던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해석을 보시면 상당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사전 지식을 새로운 학습 상황에 자발적으로 관련 지치는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미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학생들은 새로운 학습 상황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그냥 알아서
가져오거나 불러내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도와줘야 된다. 좋습니다. 594번. According to 여러 번 나오네요. 뭐뭐에 따르면 result는 결과, excessive는 과도한, 지나친, 넘치는 겁니다. reward는 보상,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영향, attitude는 태도가 되겠죠.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seems that giving excessive rewards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attitude of the people doing the work.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뭐뭐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보상을 주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태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요 정도로 살짝 의역은 필요해 보이네요. According to 다음에 the result까지 가고요. Of this study 한 방에 묶어서 갈게요. 그리고 it seems that은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구문 표현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giving excessive rewards가 동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쓰였고요. 동사 자리에 조동사 may와 have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때 have는 negative effect on과 덩어리를 이루죠. have가 effect와 연결되면 영향을 끼치다, 미치다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on 전치사 다음에 the attitude of the people을 묶어서 가고요. 그리고 나서 people이라는 명사 뒤에 현재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구조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하인 것 같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추측성을 나타냅니다. 지나친 보상을 주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보상은 아주 좋은데 지나친 보상은 다음에도 적어도 이 정도의 보상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보상을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안 된다면 에이 뭐 하지 말아야지. 의욕, 사기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챙겨가시죠. 얘는 별거 없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595번입니다. appear 나타나다, consistent는 일관된, distress는 고통, 괴로움입니다. So an animal who may get enough food but doesn't know when the food will appear and can see no consistent schedule may experience distress. 한 문장에 조동사도 여러 개가 쓰였고요. 결코 문장 구조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동물은 충분한 음식을 받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모르는, 뭘요? 음식이 언제 나타날지, 그리고 일관된 스케줄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해 놔도 뭔지 모르겠네요. 분석 들어가죠. 접속사고요. An animal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쓰인 an animal이라는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이 붙어 있네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동사에 조동사 may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앞에 있는 명사가 동물인데도 우리 who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독해 과정 속에서는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고 했고요. 벌써 저와도 2번 만나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스케줄까지를 덩어리로 묶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may experience가 문장의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experience의 목적으로 distress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동물이 고통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동물이 고통을 경험할지도 모르는지 그 포인트가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may get이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enough food가 들어가 있고요. 접속사 다음에 다시 조동사 doesn't 플러스 no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doesn't를 썼고요. 이때 사용된 does는 조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doesn't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의문사 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의문사고요. 얘가 주어고요. 동사에 will이라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여 있는 거죠. 다시 and 다음에 조동사 can 플러스 c가 있네요. 자, 이때 c는요. 보다가 아니라 알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 알다라는 동사 c의 목적어로 여기 know
consistent schedule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no가 붙어 있으니까 얘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 문장의 목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앞에서부터 의미 파악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동물은 어떤 동물? 충분한 음식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음식이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는, 그리고 일관된 스케줄을 모르는 그러한 동물은 고통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어떤 동물이 있습니다. 음식이 충분히 제공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일관된 스케줄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게 주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얘는 지우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조동사가 도대체 몇 개나 쓰였을까요?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여기 총 5개가 쓰였습니다. 충분한 음식을 받을지도 모른다. 추측의 의미,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쓴 does 조동사, 음식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미래에 관한 이야기, 일관된 스케줄을 알 수 없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 경험할지도 모른다. 추측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예고 잠시 하도록 하죠. 47강 유닛 47 조동사 used to, had better, would rather. 얘가 뭔지 좀 더 복잡해 보이고 있어 보이긴 한데 오늘 살펴보셨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얘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네는 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설명 친절하고 꼼꼼하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여러분들이 또 잘하고 오셔야겠네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